황천길 보내버리라니까 뭐 하는 거야? 보채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곧 눈앞이 고지니까. 한 방에 확 그냥 보내버리라니까. 남자가 그것도 못해? 남편은 병원 구석 어디선가 조용히 전화를 하고서는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공기 좀 쉬자는 남편의 말에 서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 계단 쪽으로 향하는 두 사람. 재혁은 아내의 팔을 잡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 앞에 섰을 때 재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죠. 그리고 찰나의 순간 그의 손이 아내의 등을 밀었습니다. 서진의 몸이 앞으로 쏟아졌죠. 중심을 잃은 그녀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계단을 타고 울려 퍼졌죠. 비명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죠. 재혁도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쓰러진 아내를 부축하며 그는 다급하게 외쳤죠. 하지만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방금 남편이 나를 밀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석 달 전, 서진과 재혁은 결혼 3년차 부부였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죠. 서진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고 재혁은 중견기업 영업팀 과장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그저 그런 행복. 하지만 어느 날부터 서진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더군요. 손가락 끝이 저렸죠. 요즘 피곤한가 봐. 그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죠.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손에서 힘이 빠져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젓가락이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결국 서진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진행했죠. 피검사, 엑스레이, CT 촬영.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스트레스성 증상일 수 있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서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어느 날 밤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서진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보. 그녀가 쓰러지려는 순간 재혁이 재빨리 붙잡았죠. 서진아, 괜찮아.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재혁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서진. 의사는 입원을 권했죠. 원인을 정확히 찾을 때까지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서진은 입원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죠.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재혁은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과일도 깎아주고 이야기도 나눠주고 손을 꼭 잡아주었죠. 힘들지? 조금만 참아. 금방 나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혁은 도시락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죠. 오늘 회사 근처 식당에서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사왔어. 고마워, 여보.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려던 그녀의 손이 또다시 떨렸죠. 힘이 없어서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아, 미안해. 나 혼자 못 먹겠다. 괜찮아. 내가 먹여줄게. 재혁은 의자를 침대 옆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아내 입에 가져다 댔죠. 자, 천천히. 서진은 남편이 떠준 국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죠. 맛있어? 응, 맛있어. 재혁은 계속해서 밥과 반찬을 떠먹여줬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 기운 차려야지. 서진은 남편의 정성에 감동했죠. 나 때문에 힘들 텐데. 고마워.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병실 안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남편 정말 헌신적이네. 매일 저렇게 챙겨주다니.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그 도시락 안에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함께 있다는 걸. 너무 적은 양이라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죠. 그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망가뜨리는 양이었습니다. 재혁은 아내가 밥을 다 먹는 걸 확인한 뒤 도시락통을 챙겼죠. 잘 먹었어. 고마워, 여보. 천만에. 푹 쉬어.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간 재혁. 아무도 없는 계단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엔 소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짧은 신호음 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됐어? 오늘도 먹였어. 언제까지 이래야 돼? 답답해 죽겠어. 서두르면 안 돼. 흔적 남으면 끝이야. 알았어. 그래도 빨리 좀 해줘. 재혁은 짧게 대답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아까의 다정함이 사라지고 차갑고 냉정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죠. 병실로 돌아온 그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맛있는 거 사올게. 응, 고마워. 서진은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재혁은 아내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죠. 보험금 3억 원을 노리고 서진이 입원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손발의 감각이 점점 더 둔해졌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상하네요. 검사 결과상으론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재혁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엔 죽을, 점심엔 도시락을, 저녁엔 과일을 챙겨왔죠. 간호사들은 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금슬 좋은 부부네요. 저런 남편 어디 없나요? 하지만 재혁의 진짜 모습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을 나선 재혁은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죠. 차에 올라탄 그는 엔진도 켜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소연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아. 조금만 더가 벌써 몇 달째야? 난 지겹다고. 알아. 나도 힘들어. 하지만 완벽해야 돼. 재혁은 한숨을 쉬었죠. 보험금 3억 원. 그거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조금만 참아. 휴? 알았어. 근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들키면 끝이잖아.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통화를 끊은 재혁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굳어진 표정이 비쳤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한 미소가 얼굴에 걸렸죠. 여보, 나왔어. 응, 고생했어. 서진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 그냥 그래.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재혁은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응. 서진은 남편의 손을 꽉 쥐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죠. 이 정도면 한 달 안에 끝날 거야. 다음 날 오전
재혁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과장님, 요즘 아내분 병원비 때문에 힘드시죠?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 괜찮아요. 보험도 있고. 그래도 입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재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겠어요. 겉으로는 헌신적인 남편, 속으로는 냉혹한 계산. 병원으로 향하던 재혁은 중간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적한 골목길, 근처 카페 앞이었죠. 잠시 후 한 여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소연이었죠. 여기서 만나자니 불편하네. 어쩔 수 없잖아. 병원 근처에서 만날 순 없고. 재혁은 조수석의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30대 초반, 화려한 외모의 여자였죠.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아? 소연이 재촉했습니다. 한 달, 길어도 한 달 반이면 끝날 거야. 정말? 응. 이미 몸이 많이 약해졌어. 조금만 더 지속하면 자연스럽게. 재혁은 말을 흐렸죠. 소연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믿지? 당연하지. 끝나면 바로 결혼하자. 약속이야. 그럼,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두 사람은 잠시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눈빛은 차가웠죠. 일단 보험금부터 타고 보자.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지. 소연을 내려준 재혁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서진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뭐 보고 있어? 아, 그냥. 밖에 날씨가 좋네. 재혁은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오늘 사과랑 배 사왔어. 내가 깎아줄게. 고마워.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죠.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는 계속 불안할까?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다정했고 헌신적이었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위화감. 서진은 그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재혁은 사과를 깎으며 말했죠. 참, 오늘 점심엔 내가 직접 만든 죽 가져올게. 괜찮아. 병원 식사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집에서 만든 게 훨씬 나아. 내가 정성껏 끓여올게. 재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농도를 높여야겠어. 그날 오후, 재혁은 잠깐 집에 다녀온다며 병실을 나섰죠. 집에 도착한 그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유리병이 숨겨져 있었죠. 무색무취의 액체. 재혁은 조심스럽게 병을 꺼냈습니다. 냄비에 죽을 끓이며 그는 몇 방울을 떨어뜨렸죠. 이 정도면 한 2주 안에. 재혁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죽을 보온 용기에 담아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병실에 도착하자 서진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혁은 용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아내를 깨웠죠. 여보, 일어나. 죽 가져왔어. 고마워. 서진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재혁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아내 입에 가져다 댔죠. 자, 천천히 먹어. 서진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역시 당신이 해준 게 최고야. 서진은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재혁은 계속해서 죽을 떠먹였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는 동안 그의 표정은 평온했죠. 완벽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간호사 은정이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302호 환자분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 맞아.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증상만 악화되고 있어. 이상하지 않아? 뭔가 석연치 않은데. 은정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남편분은 정말 헌신적이시던데.
매일 음식 챙겨오시고. 그렇긴 한데,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은정은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또다시 어지러움을 느꼈죠.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희미한 의식 속에서 서진은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이번 3주차 서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혼자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죠. 간호사의 도움 없이는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죠. 이해가 안 되는군요. 모든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그럼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죠? 재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답했죠. 하지만 재혁은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날 오후 서진의 동생 지우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28살. 대학원에 다니는 똑똑한 여자였죠. 언니, 지우야 왔구나. 서진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언니의 모습에 깜짝 놀랐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했던 언니가 이렇게 수척해져 있다니. 언니 많이 안 좋아 보여. 응, 나도 모르겠어. 왜 이러는지. 지우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재혁이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보였죠. 형부님은 전화 중이신가 보네. 응, 회사 일 때문에 바쁜가 봐. 지우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죠. 언니 혹시 이상한 거 없어? 뭔가 느껴지는 거? 이상한 거? 응, 그냥 직감 같은 거.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없어.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지우는 말을 흐렸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우 씨 오셨어요? 네, 형부님. 멀리서 고생 많으셨어요. 언니 많이 걱정되죠? 재혁은 환하게 웃었죠. 네, 많이 걱정돼요. 지우는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너무 헌신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완벽할 수 있나? 재혁은 가방에서 또 도시락을 꺼냈죠. 오늘은 삼계탕 죽 만들어 왔어요. 언니 좋아하는 거. 형부님이 직접 만드세요? 네. 병원 음식보단 집밥이 낫잖아요. 대단하시네요. 지우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이 커져갔죠. 재혁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서진에게 먹였습니다. 자, 한 입. 서진은 죽을 받아 먹었죠. 지우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집착적이었죠. 너무 과도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지우 씨도 드실래요? 재혁이 물었죠. 아, 아니요. 괜찮아요. 지우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죠. 1시간 정도 머물다 지우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던 그녀는 우연히 간호사 은정과 마주쳤죠. 실례지만 302호 환자분 보호자세요? 네, 제가 환자 동생인데요.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은정은 주변을 살피며 지우를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이상한 질문 같으시겠지만, 뭔데요? 환자분, 입원 전엔 건강하셨나요? 네, 완전 건강했어요. 평소에 아픈 적도 거의 없었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지금은, 네,
저도 너무 놀랐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악화될 수가.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환자분 남편분 평소에 어떠세요? 형부요? 왜요? 아니, 그냥요. 제가 1년 넘게 이 병동에서 근무했는데, 은정은 말을 이었죠. 이렇게 헌신적인 보호자는 처음 봐서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이상하다기보단 너무 과하달까요? 지우는 은정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느꼈던 거였죠. 저도 사실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쵸? 그리고 은정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환자분 증상이 너무 특이해요.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계속 악화되고 그게 무슨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같은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제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죠. 혹시 이상한 점 발견되면 연락 주세요. 네, 그럴게요. 지우는 병원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뭔가. 그날 밤 지우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쇠약해진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형부의 지나치게 완벽한 태도.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지우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원인 불명 쇠약 증상을 입력했죠. 여러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량 독극물 중독 증상. 지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증상이 언니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서서히 힘이 빠지고 손발 감각이 둔해지고 어지럼증. 설마.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지울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재혁은 평소처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또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눈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병실 복도에서 은정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간호사실로 돌아간 은정은 동료에게 말했죠. 302호 환자분, 혹시 먹는 거 체크하고 있어? 아니, 왜? 뭔데? 그냥 한번 주위에 깊게 봐줄래?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은 결심했죠. 오늘 재혁이 가져온 음식 중 일부를 몰래 보관하기로.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재혁이 병실을 나선 뒤 은정은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비워진 도시락 통이 있었죠. 바닥에 조금 남은 국물을 면봉으로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밀봉 용기에 넣어 보관했죠. 이게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은정은 용기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매일 언니를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형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재혁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지우는 놓치지 않았죠. 뭔가 있어. 분명히. 지우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4주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진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날 오후 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던데. 공기 좀 쐬자. 공기. 계속 병실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잠깐만 나갔다 오자. 근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내가 부축해줄게. 괜찮아.
재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내가 잡고 있을게. 두 사람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죠.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산책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재혁은 환하게 웃었죠. 하지만 서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평소보다 더 세게 팔을 잡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쳐 재혁은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계단? 엘리베이터 타는 게 계단이 더 가까워. 금방이야. 계단 앞에 섰을 때 서진은 아래를 내려다봤죠. 높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무섭지 않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순간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죠. 화면에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더는 못 참아.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죠.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소연은 점점 더 조급해하고 있었죠. 오늘 끝내야 해.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중간층 계단 참에 섰을 때였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도 이 각도에선 잘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였죠. 재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구조를 미리 파악해뒀으니까요. 여보, 잠깐만. 서진이 숨을 고르려 멈춰섰죠. 재혁은 그녀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지금이야. 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의 압박, 보험금, 새로운 삶.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갔죠. 그리고 찰나의 순간 재혁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서진의 등을 향해 뻗어진 손. 밀었습니다. 아!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쏟아졌죠. 중심을 잃은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갈비뼈가 부딪히는 소리, 손목이 꺾이는 소리,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죠. 1층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진의 비명이 계단을 타고 울려 퍼졌죠. 재혁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여보, 여보. 재혁은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왔죠.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은정도 그중 한 명이었죠. 서진 씨, 정신 차리세요. 서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 피가 흘렀죠. 이마에서 팔에서. 남편분, 지금은 환자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은정이 재혁을 제지했습니다. 곧 응급카트가 도착했고 서진은 들것에 실렸죠. 갈비뼈 골절 의심, 손목 골절, 머리 외상. 의료진이 급하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서진은 응급실로 옮겨졌죠. 재혁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보호자는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재혁은 문 앞에 서서 손을 떨었죠.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의심받아. 그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자연사처럼 보여야 했는데 이건 사고였죠.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때 지우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언니 어디 있어요? 응급실에 계세요. 간호사가 알려줬죠. 지우는 재혁을 발견했습니다. 형부, 무슨 일이에요? 지우 씨, 미안해요. 갑자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고요? 지우는 재혁을 쏘아봤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태도가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보였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저요. 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갈비뼈 세대 골절, 손목 골절, 뇌진탕입니다. 뇌진탕이요? 다행히 뇌출혈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커서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이상한 점이요?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 일반적이지 않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수치요? 정확한 건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추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죠. 재혁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들켰나? 벌써 들킨 건가? 한편 병실로 옮겨진 서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죠. 온몸이 아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명한 게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의 기억, 등을 미는 감촉, 남편의 손, 남편이 나를 밀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죠.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걸.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그런 거야? 절망이 밀려왔죠.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서진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복수를 해야 했죠. 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었죠. 분노와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계단 사고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죠. 온몸이 깁스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갈비뼈 세대 골절, 손목 골절, 뇌진탕. 고통스러운 부상이었죠. 재혁은 여전히 병실을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남편이었죠. 여보, 괜찮아? 많이 아파? 응. 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손을 잡았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죠. 그의 손이 자신을 밀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혁은 서진의 차가운 태도를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날 오후 재혁은 잠깐 화장실에 간다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했죠. 아무도 없는 계단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오빠, 어떻게 된 거야? 계단에서 밀었다며? 목소리 낮춰. 들릴라. 재혁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 아니, 중상이야. 갈비뼈 골절에 손목도 부러지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다시 시도할 거야?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럴 순 없어. 너무 의심스러워 보일 거야.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럼 포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한 게 다 뭐야? 포기하는 게 아니야. 일단 좀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 나 더는 못 기다린다고. 조금만, 제발 조금만 더. 재혁이 소리쳤죠. 그 순간 계단 모퉁이 뒤에서 누군가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지우였죠. 그녀는 우연히 형부가 비상계단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수상하다는 생각에 몰래 따라왔죠.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어. 근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직 방법이 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휴? 알았어. 그래도 빨리 좀 해줘.
난 정말 지겹다고. 알았어. 연락할게. 재혁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재혁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복도로 빠져나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실패했다고? 방법이 있다고? 형부의 대화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무언가를 공모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지우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진짜 형부가 언니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은정 씨, 지금 급해요. 만날 수 있나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휴게실에 있어요. 오세요. 지우는 급히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은정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은정 씨, 방금 형부 통화 들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통화요? 여자랑 통화하는데 오늘은 실패했대요. 방법이 있다고. 은정의 표정이 굳어졌죠. 정말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빨리 해달라고.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은 지우의 손을 잡았죠. 진정하세요. 일단 진정하고. 어떡하죠? 언니가 위험해요. 지우 씨, 저 며칠 전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환자분 남편이 가져온 음식 중 일부를 몰래 보관해뒀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관했다고요? 네. 혹시 몰라서요. 뭔가 석연치 않아서. 그럼 그걸 검사하면? 아는 검사실이 있어요. 거기 맡겨볼게요. 은정은 단호하게 말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은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 씨, 일단 언니분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충격받으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한편 병실에서는 서진이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돌아왔죠. 여보, 오래 기다렸지? 응. 배고프지 않아? 내가 죽 사올까? 아니, 괜찮아.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죠. 재혁은 어색한 침묵을 느꼈습니다. 여보,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없어. 정말? 응. 재혁은 불안했죠. 뭔가 알아챈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은정이었죠. 환자분, 체온 재야해요. 네. 은정은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체온계를 귀에 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조심하세요. 절대 남편분이 가져온 음식 드시지 마세요. 서진은 깜짝 놀라 은정을 쳐다봤습니다. 은정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체온계를 확인했죠. 체온 정상이에요. 편히 쉬세요. 그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음식이 뭐가 문제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후 계속 악화되던 몸 상태, 매일 가져오던 남편의 정성스러운 음식, 그리고 계단에서 자신을 민 손. 설마.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알았죠.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날 밤 재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죠. 불안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죠. 계단 사고는 실패했습니다. 아내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의심만 키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죠. 받지 말자. 하지만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오빠, 나 정말 못 기다려. 다음 주까지만 기다릴게.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나갈 거야. 알았어. 잊지 마. 다음 주까지. 통화가 끊겼죠. 재혁은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한편 은정은 퇴근 후 보관해둔 샘플을 챙겼습니다. 작은 밀봉 용기에 담긴 음식 샘플. 이게 진짜 뭔가 나올까? 그녀는 가방에 샘플을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검사실로 가져갈 예정이었죠. 진실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도시락을 들고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미역국 끓여왔어. 먹어야지. 배 안 고파? 서진은 고개를 돌렸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기운이 나지. 재혁이 국을 떠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입을 열지 않았죠. 왜 그래? 맛없어? 입맛이 없어. 여보, 이러면 안 돼. 회복하려면 먹어야 해. 재혁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죠. 당신이 왜 그렇게 먹이려고 해? 뭐? 내가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됐어.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재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뭔가 알아챘어. 그는 불안했습니다. 한편 은정은 아침 일찍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은정아, 일찍 왔네? 응. 급해서. 이 샘플 좀 봐줘. 이게 뭔데? 음식이야. 이상한 물질 섞여 있는지 확인해 줄래? 알았어. 오늘 중으로 해줄게. 고마워. 은정은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우가 병문안을 왔죠. 언니, 컨디션 어때? 좀 나아진 것 같아. 지우는 주변을 살피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사실 어제 형부 통화 들었어. 통화? 응. 여자랑 실패했다고. 방법이 있다고.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언니 알고 있었어? 응. 계단에서 나를 민 게 재혁이었어. 뭐?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느꼈어. 그의 손이 내 등을 밀었어. 두 자매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지우야,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어. 은정 씨가 음식 샘플 검사하고 있어. 오늘 결과 나온대.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이 들어왔죠. 지우 씨도 왔네요. 네, 형부. 지우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 병원 식사 먹을게. 그래도 됐다고.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재혁은 당황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먼저 일어났죠. 저 먼저 갈게요. 지우가 나가고 재혁도 곧 병실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정아, 결과 나왔어. 정말? 응. 근데 이거 심각해.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 희석된 농약 성분이야. 농약? 응.
소량이라 한 번에는 증상이 안 나타나. 하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서서히 몸이 망가져. 은정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 작성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메일로 보낼게. 통화를 끊은 은정은 즉시 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우 씨, 결과 나왔어요.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정말요? 지금 바로 경찰서 가세요. 저도 보고서 들고 갈게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지우는 서진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언니, 증거 나왔어.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 서진은 눈물을 흘렸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이제 안심해. 재혁 오빠는 끝이야. 지우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은정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죠. 한편 재혁은 병원 주차장에서 소연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어? 안 돼. 아내가 음식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다음 주면 끝이야. 알지? 알아. 통화를 끊은 재혁은 핸들을 쳤습니다. 제기랄. 그는 몰랐죠.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는 걸. 경찰서. 지우와 은정은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언니 남편이 언니를 독살하려 하고 있어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증거가 있습니까? 은정이 검사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환자 남편이 가져온 음식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형사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이건 심각하군요. 네. 그리고 계단 사고도 고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 2명의 형사가 서 있었죠. 김재혁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경찰입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동행수사 요청드립니다. 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영장 나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경찰서 가서 말씀하시죠. 찰칵. 수갑이 재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실려 경찰서로 향했죠. 조사실. 재혁은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혁 씨,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인 사실 인정하십니까?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음식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어요. 형사가 검사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재혁은 보고서를 보며 손을 떨었죠. 이건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조작이요? 그럼 계단 사고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건 사고였어요. 정말 사고였다고요.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인을 밀었다는. 재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역은 뭡니까? 소연 씨와의 통화. 형사가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재혁은 식은땀을 흘렸죠. 그건 그냥 소연 씨도 현재 조사 중입니다. 공범으로. 공범? 아닙니다. 소연은 아무것도 몰라요.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죠. 그럼 당신 혼자 한 일이라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재혁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른 조사실. 소연도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 씨, 김재혁 씨와 공모해서 부인을 살해하려 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냥.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뭡니까? 통화 내역 다 나와 있어요. 빨리 끝내라고 압박한 거 맞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거짓말 마십시오. 보험금 3억 원 둘이서 나눠 가지려고 했죠?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소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재혁과 소연을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언론에도 사건이 보도됐죠. 헌신적 남편으로 위장, 아내 독살 시도, 보험금 노린 부부 살해 미수 사건.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진은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들어왔죠. 지우가 옆에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김재혁, 박소연. 일어서십시오. 재혁과 소연이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죠.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재혁은 배우자 이서진에게 지속적으로 독극물을 투여했으며 서진은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 이제는 낯선 범죄자일 뿐이었죠. 재혁도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가져온 음식에서 검출된 독성물질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과 공범 박소연의 통화 내역입니다. 또한 병원 CCTV에 찍힌 계단 사고 영상도 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재혁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재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재혁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재혁을 노려봤죠.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날 속인 거잖아. 뭐? 당신이 쉽게 끝난다고 했잖아. 아무도 모를 거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사랑은 증오로 변했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재혁,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소연,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양 피고인 모두 법정 구속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죠. 언니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재혁은 법정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서진은 그를 보지 않았죠. 법정을 나선 서진과 지우.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쳤습니다. 언니,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응, 그래야지.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죠. 이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재혁 없이 새로운 삶을. 판결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병원에서 퇴원했죠. 몸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손목의 깁스도 풀렸고 갈비뼈도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죠. 지우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날씨 좋은데 밖에 나갈래? 응, 좋아. 두 자매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우야. 응?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지우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새로 시작하자. 응, 그래야지.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죠. 한편 교도소, 재혁은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 그는 매일 그 하늘만 바라봤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를 죽이려 했던 자신, 보험금과 새로운 삶을 꿈꿨던 자신, 모든 게 어리석었습니다. 옆 감방에서는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죠.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날 속인 거라고. 소연도 재혁을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완전히 증오로 변했죠.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김재혁, 면회 왔어. 면회요? 재혁은 의아해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찾아올까? 면회실로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정 간호사였죠.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은정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할 말이 있어서요. 은정은 재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서진 씨를 담당했던 간호사예요. 처음엔 당신이 정말 헌신적인 남편인 줄 알았죠.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과했죠. 그래서 의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서진 씨한테 하세요.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은정은 일어섰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대체 왜 그랬는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재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보험금, 새로운 삶, 그런 것들. 결국 다 잃었네요. 네. 은정은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죠. 다시 공원. 서진은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결혼도, 믿음도, 사랑도.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죠. 언니, 저기 봐. 강아지. 지우가 귀여운 강아지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강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꼈죠. 지우야, 나 다시 일 시작하려고. 정말? 응.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아. 지우는 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난 언제나 언니 편이야. 고마워. 서진은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시 살아가겠다고. 한 달 후, 서진은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죠.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서진 씨, 커피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며 그녀는 조금씩 회복했죠. 퇴근길, 서진은 혼자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지우였습니다. 언니, 저녁 뭐 먹을래? 내가 요리할게. 응, 좋아.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과거는 뒤에 두고 미래를 향해. 교도소에서는 재혁이 여전히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15년의 형기. 긴 시간이었죠. 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각자의 감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지만 이제는 증오만 남았죠. 욕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1년 후, 서진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됐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서진 씨, 결혼 안 하셨어요?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죠.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과 지우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 정말 좋아졌어.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지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울어? 이제 다 괜찮은데. 그냥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 서진은 동생을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죠. 서진은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지나 이제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하게 살아가겠다고.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죽음보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악은 스스로 무너졌죠. 서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미래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